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측에 핵연료인 전홍축 우라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고 203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핵연료를 구매하는 거 외교안보 문제도 있으니 유럽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미국이 대신 보복해주겠다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1969년 핵확산 금지 조약이 출범한 이후 제 반타의 반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웬만한 놈들은 핵이 있는데 방어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핵 보유, 개발국에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석 같은 국가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장을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인구, 구조와 도시화를 감안해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로 타격을 입더라도 예외 없이 공격한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울에 생화학무기를 투하한다면 그 즉시 평양에 전략핵을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핵우선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맹국들을 달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진짜로 마음먹은 게 보이자 미국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 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핵연료를 공급해준다면 단순히 연료만 공급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핵연료를 이전에 한국에 설치할 때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 장비들이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금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극비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담당했던 문금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트럼프가 행정명령만 내려준다면 신속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한 네티즌은 김현종 차장이 당연히 거절당할 걸 알고 미국에 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게 핵연료를 팔아달라고 요청하면 안 팔겠다고 대답이 돌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안 팔 거면 개발 규제라도 풀어달라는 논리로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질러본 거라는 거죠.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김현종 차장은 예전부터 이런 협상 패턴을 주로 구사해 왔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김현종 차장을 따라올 사람은 없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해 왔습니다. 2017년 9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순방길에 오르며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덧붙였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국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설에 동의까지 했는데 지금 한국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자유롭게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상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에게 핵연료를 공급해달라며 공급원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국 등 핵보유국에서 핵연료 값을 싸게 협상한 뒤 미국에게 프랑스는 얼마 불렀는데 정말 안 팔아도 괜찮겠어? 라며 다시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죠.
실제로 프랑스는 한국에게 20% 농축연료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 싼 가격으로 핵연료를 미국에게서 들여오면 땡큐인 거고, 미국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도, 정 아니면 자체 개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이나 시설이 없어서 미국에게 공급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핵무장을 유도하는 이유는 동맹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게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물어본 이유는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관리와 통제를 수용하려 의사가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게서 핵연료 공급을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청와대는 외교, 안보 사안이고 국익에 관한 문제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며 더 이상의 보도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엠바고 조치가 걸린 사안일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 이상의 진행 사항은 당분간은 보도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퇴짜 맞았다는 식의 제목이 달려 네티즌들의 빈축을 썼습니다. 핵연료를 두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자급자족하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은 2017년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과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독자 설계한 핵 잠수함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일본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두산중공업이 미국 뉴스케1사가 추진 중인 소형 모델 원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단 소재, 주기기 등을 내년부터 본격 수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수출 규모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에 510억 원을 투자하고 소형 모듈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핵연료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 황일순 석좌 교수 역시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는데 한국은 지난 20년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역시 5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다 보유해놓았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앞서 서울대 석윤열 교수 역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근거로 7년 이내 개발사를 주장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수건 사업입니다. 청와대는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법상 조정을 통한 핵 잠수함 구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1990년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뀌는 거渡기에서 한국은 러시아 핵잠 원자로 제조회사인 옥에서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따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공장국은 뒤에서 연구비를 지원했고 마침내 한국형 소형 원자로 스마트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자주조정이라는 정부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비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제 중형 잠수함을 구입하려는 사업을 핵잠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잠 전담부 서행 362 사업단도 만들었고 2007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2년 배치를 시작해 모두 3척을 보유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죠. 하지만 당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위기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핵 추진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 있으니 단기가 된
기술에서 성능을 향상해 3,600톤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6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발사관 수를 늘릴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디젤 추진 방식이 아니라 핵 추진 방식으로 바뀌면 한국군의 잠수함 전력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보다 싸게 먹히는 무기체계는 없을 겁니다. 서균열 교수는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에서 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며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건드리면 우리가 질때 지더라도 상대편도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겠다는 독침 전략에 딱 부합하는 무기입니다. 지난 8월 미 정보기관은 한국군은 극단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정보기관은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를 보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또라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한국군이 폭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군 국방비는 절대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6.1%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북한, 일본, 중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질려버릴 때까지 전력 보강하고 국산 기술을 쭉쭉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